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14개 독립운동가 후손 선양 단체들이 당시 이종찬 회장께서 강북회장 출마했을 때 강북회장 출마를 철회하라고 한 사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이미 청산됐어야 할 전두환 독재 잔당이 강북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선열들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숙지시키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998년 6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로서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난 50년은 순환과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건국 50년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장님 기준대로 강북회 기준했던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자가 뉴라이터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회장님도 그럼 뉴라이터입니까? 조영경하는 유영하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건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답변하세요. 국가를 창건하는 국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는 겁니다, 국가를 회장님. 꾸미는 국가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연설을 도대체 그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뉴라이터 아니 기준이 똑똑히 질문을 해야지. 제가 또 말을 질문하고 삐뚤어서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높이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청력이 약하시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소리 알 만큼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세요. 여러분이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기합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기합이 무슨 기합입니까? 국정조사장이 아니 정인이 어떻게 위험 보고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 하세요. 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정인이 국회의원을 보고 당신이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유영하 의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위원장님. 아니요. 예, 질문에 답변 마세요. 제가 흥분해서 아니요. 자리 일어서서 저쪽에 일어서셔서 하시라고. 예, 제 증언을 계속 듣기 드리니까 위한 예의를 갖춰서 증언을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해주셔야지. 아니 예의를 갖춰서 자리에 앉아드리고 마이크도 드렸는데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복 회장님께서 김영숙 후보 면접 당시에 일제 시기 우리 국민의 국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역사관 등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종찬 회장님 맞습니까? 역사관 문제 제기했냐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예,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본 이유는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8월 5일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강복 회장님께서 김영숙 후보가 1948년 이전에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다고 밝혀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영석 정인 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오시면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알기로는 김영석 우리 관장님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 국적이 되었고 국적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한 것 아니냐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독립운동 했다고 했지 않냐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강복회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김영석 간장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득짐자 순으로 해가지고 최종 후보자 3명이 선정은 되었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결과에 불복하고 회의록 서명을 하지 않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자, 본인이 미는 사람이 안 돼서 그런지 김영식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셨는지 그것만 하나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인 법무부 장관 재헌 의원 때, 그 정부 때 이현 법무부 장관이 국적법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나라는 있었다.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때 있었던 모든 사람은 한국 국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론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는 친일적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일제 때 일본 사람이 자. 우리를 갖다 일본 국적으로 취급도 안 하면서 우리가 덩달아서 지금 일본 국적이라고 이걸 하는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을 비겁하게 만듭니까? 자, 회장님.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것을 예. 외부부에 자. 확인해 보세요. 이미 무효입니다. 자, 다 하셨습니다. 지난 8월 15일 순국선열 유족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일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이 함께한 광복절 경축식을 했고요.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은 따로 우리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따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보훈부 입장이 바뀝니다. 8월 22일부터 광복회의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보훈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속 검토해왔다. 광복회 반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훈부 장관의 입장이 8월 15일 행사, 2개의 행사 이후에 갑자기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치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또 광복회에서 해 오셨어요. 자, 8월 15일 행사 이후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등 이것은 사실은 광복회에 대한 정치적인 소위 뉴라이트를 비판한 것에 대한 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복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공법단체 하기 이전에요. 순국선열 유족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갈라놨어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 중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갈라놨어요.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애국지사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8월 14일 날 돌아가신 분은 순국선열이고 8월 16일 날 돌아가신 분은 애국지사. 이 자체가 모순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국선열 유족이나 애국지사 유족이나 다 이제 한 군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국선열 유족회라고 이제 와서 또 공법단체를 만들면 2중 3중으로 일을 엉키게 만드는 거니까 먼저 회장님 순국선열과 애국단체가 다 합쳐져서 독립유공자라는 큰 광주 자, 그럼 짧게 좀 속에다 다 해주십시오. 넣고 다시 짧게 입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내용이 담긴 것은 광복군 출신 김준엽 전 고대 총장님과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하셨죠? 네, 제가 예.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건국절 논쟁을 그래서 법통을 개성한다면서도 건국절을 얘기하는 것은 최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1919년에 우리가 처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다 1919년을 저는 건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헌법 전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 3.1 독립선언을 예, 기초로 한 거입니다. 예. 3.1 독립선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 건국 425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단기로 그러니까 돼 있죠. 예. 건국은 이미 나라는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예.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국민 주권과 네. 민주공화제를 네. 다 표창했고 예, 그 헌법에 다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계승 발전시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예.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는데 예. 이 기능을 자꾸 줄여놓으면은 이건 모순입니다. 지금 보훈부가 원래는 독립운동자 발굴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버렸어요. 있습니다. 왜 기능을 자, 줄이면서 마무리해 부로 성격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 기회에 다들 발굴 기능도 보훈부에서 더 확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회장님. 예, 지금 좀 전에 물어본 것처럼 갑자기 제2 독립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독립기념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회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것처럼 내용이겠죠? 네. 저 PPT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얼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거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5.18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이었고 반역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냈었습니다. 이런 책을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독립기념관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뉴라이트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까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 김영석 관장이 이 제2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분들, 친일 논란이 있었던 분들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친일파들 명예회복해야 된다고 독립기념관장 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도 어겼습니다. 제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시기에 이렇게 광복절이 나눠지고 건국절 논란 일으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념관만은 어느 여편도 아니고 야편도 아니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는 중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일한 중립기관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지금 만든 역사박물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의 산업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저는 독립기념관은 좀 중립적으로 놔달라 이건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이 없어졌습니다. 보훈재단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으면서 서울에다가 독립기념관을 만든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납득을 해야죠. 있는 거는 없애고 새로 짓는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모순된 정부가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정부예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래서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광복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 더 많은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이제 피를 토할 것입니다. 피를 예. 토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도 더 철저하게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찬 회장님, 지난 대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뉴라이트적 성향을 갖고 있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뉴라이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까? 제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끝나자마자 저희 남산에 있는 우당기념관을 제일 먼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도 찾아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에 대한 상당한 격려를 받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출마 선언을 어디서 했느냐? 매헌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교통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왜 하느냐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자기 있으니까요. 진정성이 있어서 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주요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다 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역사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본인이 저보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구분해서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혼동이 일어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념관 후보자로 독립을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역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독립기념관 파괴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난 조만간 경상북도 독립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기념관이 없어질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회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보훈부에서 그 독립기념관을 선출하는 임추위 심사위를 하면서 역사의식이나 독립정신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고 하는 후보들에 대한 네. 검증 결과나 이런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까? 뭐 검증 자료야 없겠죠. 네. 뭐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인신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된 사람이 송진우라는 분의 책을 썼어요.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안두희가 백범을 왜 죽였느냐? 백범이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것을 이 안두희의 책을 그대로 이 송진우 책에다가 옮겨다 담았어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 그분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되신 분이 그런 예. 책을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그 심사를 그러니까 할 그 때- 다음에 낙성대에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금방 나왔어요. 네, 이게 다 네. 짜고 치는 겁니다.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회장님은 그 독립기념관장 심사를 할 때 현재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최저점을 주신 이유가 그런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최저점을 주신 겁니까? 저는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미안하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는 안 맞다. 저 광화문에 있는 한국역사박물관 관장이 맞겠다. 이렇게 그건을 했습니다. 네, 네. 그 회장님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뉴라이트는 현대판 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 일제시대 때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컸고 특히 회장님의 가족도 그 이회영 선생님도 밀정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아마 더 뼈저리게 그 부분을 느끼실 텐데요. 밀정에는 이가 갈리는 네. 집안입니다. 제가. 네. 그런데 최근 국감 과정에서 그 현재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45년은 광복이 아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개인 소신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일본 사람인데 출근하면 한국 사람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왜 개인의 소견이 아니면은 정부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를 말아야죠.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든 역사단체는 전부 뉴라이트로 갈고 낙성대 연구소로 다 깔아놓으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친일 정권이 가요. 친일. 제가 한마디 해줘요. 아베 노부유키 마지막 총독입니다. 떠날 때 뭐라고 악담하고 앉아있어요? 10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80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깔판을 넣고 그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1분 더 드려요. 예. 네, 마저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원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장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교체해야 유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광복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광복절을 자체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예, 그때 어떤 심정으로 자체 행사를 하시게 되는지 지금 이 심정입니다. 네. 이 심정입니다.
예, 광복이라는 것이 경축을 해야 될 텐데 연합군에 의해서 공짜로 얻어진 광복이라면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만세를 부릅니까? 놀만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이 했지만은 프랑스에서는 다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해방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런 나라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윤한영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불경의 언사를 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심경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우리 독립운동가 전체가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심경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고 시사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예스24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2연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스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 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선주 그리고 북한 도발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